자, 그러면은 지금 보여드리는 게 이 이스탄불에 있었던 역사들을 좀 보여주는 거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 이제 1054 AD에 캐톨릭과 정교회가 분리됐을 때 정교회의 중심지가 이 이스탄불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세기부터는 이제 십자군들이 이제 십자군이 들어올 때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1204년에는 라틴군과 4차 십자군이 1차, 2차, 3차, 4차까지 이제 크게 봐서 있는데요. 침공으로 그때 이스탄불이 상당히 많이 파괴가 됩니다. 그 다음에 14세기 후반에 들어가서 오스만 제국 또는 오토만이 처음으로 이 이스탄불이라는 도시를 점령을 하게 되고요. 결국은 1453년에 오스만 제국이 이스탄불을 완전 점령해서 비잔틴 제국이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탄불로 이름을, 그러니까 이 이름이요, 이제 고대에 들어와가지고 콘스탄티노블 330 AD 이때 해가지고 콘스탄티노블이라고 이름이 명명이 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비잔티움이 됐다가 이 오토만 제국, 오스만 제국이 이제 이스탄불을 점령하면서 이스탄불로 개명이 되게 돼요. 그리고 16세기에서부터 18세기에 도시가 사원과 궁전으로 오스만 제국에 의해서요 아름답게 꾸며집니다. 이때 많은 건축물이 지어지는데 그때 터키의 유명한 그 건축가가 상당히 많은 건축물을 설계를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이제부터 이제 좀 우리가 이스탄불에 있는 유적들, 우리가 가볼 건물들을 이제 좀 보게 되겠는데요. 첫 번째, 이 파티 모스크라는 게 있는데, 이게 비잔틴 시대 때, 아포스톨리 처치로 이렇게 지어져요. 그러다가 이 술탄이 정복하면서 정복 10주년에 모스크를 이 자리에다 짓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스크가 1766년 지진에 의해서 파괴되고, 그 다음에 한 5년에 걸쳐 가지고 현재 있는 이 모스크가 여기다가 지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데는 밖에만 보고 안에는 들어가지 않을 거예요. 사원이고 우리가 모스크 지어질 때부터도 모스크였고 지금 우리의 큰 의미는 없었기 때문에 이스탄불에 가서 시간을 그날 몇 시에 도착하냐면요. 출발 도착이 이스탄불이 9시 55분 AM 3월 8일 9시 55분쯤 도착해가지고 한 시간 정도 입국 수속하고 나와가지고는 바로 이제 이 이스탄불을 보게 됩니다. 보게 되는데 이런 데는 밖에만 보고, 그 다음에 브루모스크가 이 하기야 소피아는 이제 조금 이따 또 사진을 보여드리는데 좀 중요한 건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는 좀 들어가 볼 거고요. 이때 여기에 로마 시대 비잔틴 제국이 여기에다가 히포드롬이라는 걸 짓게 됩니다. 히포드롬은 경기장이에요. 경기장인데 긴 경기장인데 마차 경기도 하고 거기서 엔터테인먼트도 있었고 그런 히포드롬이 있는데 그 히포드롬 자리에다가 이제 브루모스크를 짓고 하기야 소피아를 짓습니다. 그래서 14번째 오토만 우리가 애굽의 왕을 뭐라 그러죠? 바로. 로마는 시자, 가이사. 그 다음에 이 오스만 제국에는 술탄이라고 그래요. 술탄.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는데 술탄, 14번째 오토만 술탄이 여기다가 히포드롬을 비롯해서 많은 건축물이 있었는데 비잔틴 제국의 그 건물들이 있었는데 거기 철거하고 여기다가 이제 사원도 짓고 하게 됩니다. 술레만 사원. 여기가 보이는 게 바로 저쪽이 동쪽 아시아 쪽의 이스탄불이고요. 이쪽은 서쪽에 히스토리컬 그 빌딩들이 많은 그 반도의 남쪽 부분이고요. 이게 무슨 해협이라고? 보스포러스 해협. 이게 한 7km 정도 이렇게 됩니다. 이걸 골든혼이라고 그래요. 골든혼. 그리고 여기에 저먼 파운틴이 있는데 이 파운틴은 독일 빌헤름 황제가 여기 방문했다가 두 번째 방문했을 때 환대를 아주 극진하게 받아.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이 파운틴을 만들어가지고 기증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기증한 것이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이는 게 하기야 소피아. 이게 하기야 소피아인데, 여러분 교재에 보면은 나중에 여기 보면은요, 8페이지인가? 9페이지인가? 예, 10페이지. 예, 10페이지부터 보면은 여기 이제 요 순서대로 제가 우리가 방문하는 순서대로 도시가 있고 거기에 있는 유적들, 우리가 방문할 유적들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거기에 그저 썸마리 해가지고 좀 중요한 몇 세기에 언제 지어졌고 뭐 때문에 지어졌고 제가 이렇게 기억나는 거하고 저번에 갔을 때 내가 메모한 거 또 책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좀 이렇게 썸마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강의 들으시면서 거기 이렇게 좀 적으셔도 되고, 이제 이거 가지고 가셔가지고 또 현장에 가서 우리가 탐사학습 다닐 때에 여기다가 또 이렇게 메모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기야 소피아. 소피아가 무슨 말이죠? 지혜죠. 지혜. wisdom. 그래서 divine wisdom. 그 다음에 이게 세 가지 성품이 divine wisdom, divine power, divine 이레나. peace. divine peace. 그래서 divine peace, divine wisdom, divine power 중에 하나인 하기야 소피아. 자, 하기야 소피아에 대해서 나중에 또 좀 나오겠지만 이게 1세기에 지었다가 교회를 지었습니다. 이 하기야 소피아는 교회를 지었다가 파괴가 되고, 두 번째도 또 2세기에 1세기가 아니라 두 번째 지은 것도 또 교회를 지었는데 파괴가 되고, 세 번째 도움을 불익으로 이렇게 만드는 게 지어지고요. 여기에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 1000명인가 600명인가 그러니까 뭐라 그래 아주 기술자들, 진짜 기술자들이 그렇게 많이 들어오고 10,000명인가 일꾼들이 이렇게 여기 건축하느라고 이제 노무자들이 이렇게 와서 일을 했던 그런 건물입니다. 자, 이거는 히포드롬이라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히포드롬을 우리가 라오디게에 가더라도 히포드롬을 이제 보게 될 거고요. 여기에도 이제 히포드롬 했던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다가 하기야 소피아도 만들고 했는데 거기 가면은 탑 세 개를 보게 됩니다. 하나는 오벨리스크, 애굽에서 이제 가지고 온 오벨리스크가 있고요. 이거는 다른 곳에서 이제 옮겨온 건데 이제 세 가지 제가 이거는 뱀 모양으로 돼 있었던 겁니다. 근데 뱀 머리는 떨어져 나가가지고 뱀 머리 하나는 대형 박물관에 있고 하나는 또 터키 어느 박물관에 있고 뭐 이래요. 뱀 3마리가 이렇게 꼬여가지고 있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런 기념비가 있는데 그거는 콘스탄틴 기념비 3개가 있어요. 3개가 가서 보게 되는데 여기 나오는 이 오벨리스크, 애굽의 오벨리스크가요 가장 이스탄불에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겁니다. 직접 애굽에서 이렇게 애굽에 아마 1400 BC 기원전 한 1400년인가 그때 만들어진 걸로 이렇게 여기 아마 어디 나올 겁니다. 거기 15세기? 예, 15세기. 예. 15세기 봐가면서 저기. 자, 이게 바로 이집션 오벨리스크인데요. 이게 여기 보면은 나오죠. 이게 이제 오벨리스크인데 15세기 애굽의 바로가 승전 기념으로 세운 거야. 그런데 여기 와가지고요. 아주 지금까지 건재해 있습니다. 옮겨올 때에 밑에 한 40% 정도는 잘랐어. 너무 배 싣고 오기가 너무 길어가지고 잘라가지고 가지고 온 건데 지금 이렇게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뱀 기둥은 그리스에 가면은 델피라고 있어. 그리스 아데네에서 서쪽으로 조금 올라가면 델피라는 곳에 있는데 거기에 있는 거로 옮겨왔어요. 아까 그 뱀 있는 거, 뱀 기둥.
그래서 이거는 BC 479년 콘스탄틴 대제가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 2500년 정도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콘스탄틴 기둥이라고 아까 요 기둥이 바로 콘스탄틴 기둥입니다. 이런 것들 우리가 다 보게 되고요. 이게 이제 히포드롬이 있었던 비잔틴 시대에 있었던 히포드롬에 있었던 그 자리에 이게 있어요. 그래서 히포드롬은 보면은 비잔틴 제국의 수도에서 발생한 각종 정치 분쟁과 폭동의 주된 배경이 되는 거기인데 여기에는 이제 이 목적은 히포드롬은 경기, 마차 경기라든가 이게 이제 병거로 이렇게 하는 그런 경기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무슨 엔터테인먼트 하는 그런 행사 같은 거 있을 때 그 했는데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돌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까 브루모스크 지을 때 그거 가가지고 다 해체해가지고 와서 막 모스크 짓고 막 해가지고 이따가 이제 거기다가 다른 건물도 짓고 해가지고 지금은 여기가 바로 저기 하기야 소피아와 히스토리컬 페닌슐라 이거는 책에서 스캔한 겁니다. 이게 토카피 궁전인데 지금은 박물관처럼 이제 사용하고 있죠. 여기에 뭐 상당히 많은 술탄 왕들이 쓰던 또 그 다음에 하렘이라고 이제 그 듣게 되는데 하렘은 뭐냐면은 우리나라 왕궁 같은 데 보면 뭐야 안채라 그러나 뭐라 그러죠? 그 여자 궁녀들 뭐 여자들만 사는 여긴 특별히 술탄 왕의 터키의 왕의 여자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 여자들만 아주 남자들은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데가 있어요. 그걸 하렘이라고 그래. 그 하렘이 여기 안에 이제 있게 됩니다. 근데 여기는 좀 사진이 좀 섞였는데 하기야 소피아는요. 본래는 교회 건물로 지었어요. 본래는 교회 건물로 지었다가 나중에 이거 사원으로 이제 오스만 제국이 들어오면서 사원으로 이렇게 사용할 때에 이 모슬렘들은요 인물화 같은 거를 그리는 것을 성전 안에 그려놓는 걸 허락을 안 해. 그래가지고 여기 안에 있는 예수님 그림이라든가 여기 안에 프레스코가 뭐냐면은 이 회벽에다가 그림을 그린 거를 프레스코라 그래. 그 프레스코 화가 여기 엄청나게 많아요. 많은데 그거를 전부 회칠로 덮어버렸어. 모슬렘들이 덮었던 거를 나중에 이제 아타투르크라는 그 대통령이 이게 오스만 제국이 무너지고 터키 공화국이 세지면서 그걸 다시 회칠을 벗겨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모양인데 지금은 박물관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기에 있는 기둥 4개, 여기에 있는 기둥 4개, 이거는 에베소에서 가지고 왔고요. 에베소에서 가져왔고요. 앞에 있는 사진이 안 나오네. 나중에 또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들어가서 볼 거고요. 브루모스크 밤. 그러니까 이스탄불은 사도 바울이 갔던 곳은 아니고 이제 교회사적으로는 이스탄불이 상당히 중요한 곳이고 또 거기에 뭐 이스라엘의 터키의 모든 역사가 거기에 있는 곳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길 가는데 거기서 하룻밤 하루 보고 그 이튿날 좀 보고 그 다음에 밤에 비행기 타고 하타이, 지금의 도시 하타이인데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으로 우리가 갈 거거든요. 이제 여기에 보면은 뭐 하기야 소피아가 동쪽에서 이렇게 찍은 사진인데 537년에 건축됐고 비잔틴 시대 때, 그 다음에 916년 동안 이스탄불이 정복될 때까지 교회 건물로 비잔틴 시대 계속해서 교회 건물로 지은 거예요. 교회 건물로 지었다가 교회로 이렇게 있었고 그 다음에 418년 동안 오스만 제국 기간 동안에 모슬렘 사원으로 이제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아타투르크 대통령에 의해서 복구 명령이 있고 1935년에 박물관으로 이제 공개를 했다. 그래서 Divine Wisdom, Divine Peace, Divine Power 중에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 있는 3가지
의미 중에 하나다. 콘스탄틴 대제 때 360 AD 때 또 메갈로 에클레시아, 메가 큰 에클레시아, 큰 교회 건물로 이렇게 좀 지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화재가 나가지고 더 큰 교회를 이때 건축하고 532년에 폭동으로 파괴된 후에 자스틴 황제가 현재 건물을 자스틴 황제 때에 건축을 했다. 100명이군요. 100명. 메스터가 100명이 여기 있었고 이 건물을 짓기 위해서 이 건물이죠. 그 다음에 10,000명의 레이버러스가 동원이 됐다. 이스탄불은 이제 뭐 좀 이렇게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이스탄불 인테리어. 이 기둥이 레바논, 지금의 레바논에 있는 바알백이라는 곳에서 아폴로 신전에서 가져온 기둥입니다. 그리고 하기야 소피아에서 보면은 그 조금 건너편에 세인 소피아 시스턴이라고 있어요. 여기는 이스탄불이 적으로부터 공격을 받았을 때, 공격받았을 때 물을 확보할 수 있도록요. 시스턴이 우리 한국말로 뭐죠? 구약 성경에는 웅덩이라고 나와. 웅덩이. 요셉의 형제들이 웅덩이에 빠뜨리잖아요. 그 웅덩이라고 나오는데 하여튼 여기가 물을 저장하는 곳이야. 물 저장고. 빗물이라든가 이런 거 이거는 수로에 의해서 물을 이제 받아와 가지고 여기다 저장을 하는데요. 여기 이렇게 저장이 되는 거죠. 물이. 지금은 물이 얼마 깊지 않지만은 이 기둥이 많은 기둥입니다. 336개 기둥 칼럼이 있고요. 높이가 8m 깊이 물을 저장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8만 입방미터의 물을 저장할 수가 있고 물의 소스는 25km 떨어진 벨그라데 포레스트라는 곳에서 물을 수로로 아퀘닥으로 가져와 가지고 여기다 물을 저장해놔. 그래서 이스탄불이 이제 외부로부터 침공받았을 때 물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 또 들어가서 볼 겁니다. 지하 물 저장고죠. 근데 여기 가면은 이 기둥들이 여기 있는 재료들이요. 그 당시에 이거 만들 때 이제 다른 데 있던 유적들에서 막 빼가지고 와가지고 기둥 세우고 막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기둥의 받침 가운데, 베이스 가운데 이런 것도 있어. 메두사. 다른데, 저는 지금 어디에서 가져왔는지는 잊어먹었는데, 다른 데 있는 걸, 신전 같은 데 있는 것들을 가져와가지고요. 이거, 메두사 헤드를 2개를 가져와가지고, 하나는 옆으로 눕혀놓고, 여기 위에 기둥 세워놓고, 또 하나가 그 옆에 있는데, 그거는 머리 여기가 땅바닥에 가게 뒤집어 놓고, 거기다가 또 기둥을 세워놨어. 이게 도카피 궁전 엔트런스. 여기도 들어가 볼 겁니다. 하렘 이쪽 안이 바로 여자들만, 남자들은 들어가지 못했던 그런 곳입니다. 처치 오브 세인 이레네. 이게 아까 오벨리스크, 애굽에서 가져왔던 오벨리스크 앞에 있는 비석이에요. 언제 세워졌고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 상형문자예요. 상형문자. 전승 이 옛날 그 바로가 전쟁에 나가가지고 이겼던 그런 내용들이 여기 써 있습니다. 이거 다 읽을 수 있죠? 신학교에서 다 가르쳐 주잖아. 이거는 술탄 왕이 앉았던 보좌. 못 앉지. 끌어내지. 요런 게 바로 발등상이야. 발등상. 발 올려놓는 거. 자, 여기서 이제 보스포러스 해협을 이제 우리가 배 타고 이제 쭉 이렇게 볼 겁니다. 요거보다 아마 좀 더 큰 배일 겁니다. 요거는
유럽 쪽에 그 조금 북쪽에 있는 갈라타 지역 타워. 배 타고 이렇게 가면서 옛날 오래된 건물인데 이게 이제 지금은 호텔로 이렇게 쓰여지고 있는. 그리고 이거는 별장, 유럽 사람들이 이제 와가지고 별장들 다 지어놓은 것들이에요. 배 타고 이렇게 지나갑니다. 브리지도 밑으로 지나가게 될 거고요. 이런 브리지를 뭐라고 그래요? 영어로? 서스펜션 브리지. 이게 이제 샌프란시스코에 가서 금문교도 이렇고 한국에 가도 서울에 가도 이제 이런 다리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왜 서스펜션 브리지라고 그러느냐? 목적은 뭐냐면은 다리가 아름답고 다리가 기능을 제대로 하려면요. 기둥이 많이 있으면 안 돼. 옛날에는 건축금 이런 테크닉이 없었을 때는, 테크놀로지가 없었을 때는요, 기둥을 많이 박아가지고 하는데, 기둥이 이렇게 멀리 있잖아. 멀리 있고, 이쪽에다가, 땅에다가 큰 콘크리트 덩어리를 만들어 놓고요. 거기다가 이게 전부 철사줄이에요. 와이어. 그걸 갖다 묻어 놓고, 여기서 받치는 거예요. 받치고, 저쪽에서도 그렇게 해 놓고, 이 와이어에 매달려 있는 겁니다. 서스펜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리는 여기 철사줄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전부. 서스펜드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서스펜션 브리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렇게 할 때 기둥을 다 제거시킬 수가 있어요. 기둥이 없어도 돼요. 여기 이제 아시아 지역의 이스탄불의 주거 지역들. 조금 빨리 넘어갑니다. 골든혼. 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스탄불에서요, 도착해가지고 보고,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또 좀 보고, 그 다음에 비행기를 타고 우리가, 이제 터키시 에어를 타고 아침이 아니고 그날 밤에 다 보고 밤에 가가지고요,